네, 이어서 27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유형 중에서도 카과라는 유형이고요. 17번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러한 카과 유형은 카드 과세라는 말을 줄여서 카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카드 매출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이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17번 카과라는 유형을 씁니다. 자, 이러한 카과는 특이한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건별 유형과 마찬가지로 공급 가액 칸에다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액과 공급 가액이 분리가 된다라는 점이 특이한 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단에서 우리가 카드 거래처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면 같이 한번 입력을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1월 7일이고요. 개인 소비자 고은비. 자, 여기서 가로에 이런 코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나왔다라고 했다라면 거래처를 새로 신규 등록하라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제품 220만 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은근히 이런 거 실수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또는 제외된 금액인지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요거를 판매하였고, 자, 일단 메인 매출 중에 매출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은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매출을 했고, 즉 판매를 했고, 그거를 이제 신용카드로 우리가 결제를 했다. 이러한 경우에 카드 과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라고 봤으니까 요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11월 7일 날에 유형 중에서 우리가 매출 중에 17번 카과, 즉 카드 과세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품목은 제품. 그 다음에 자, 수량인과 단가는 나와 있지 않고요. 자, 공급 가액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건별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즉 220만 원을 입력하면 자, 엔터 침과 동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분리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코드는 F2번을 눌러서 자, 우리 거래처가 고은비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 신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규 입력할 때는 코드 번호에 05개를 입력한다. 그리고 공급처명에 이름을 쓰고 엔터를 치면 공급처 코드를 수정할 수가 있다. 코드는 문제에 제시된 대로 400번 엔터를 치시고 등록을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거래처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도 입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코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주민등록 기재분에 반드시 1번 열을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 즉 개인이기 때문에 1번 열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완료가 됐으면 이제 다시 위쪽으로 가서 클릭을 이 공급처 명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하단에 신용카드사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제 신용카드 어떤 신용카드인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풍선 모양을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문제에 국민카드로 결제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국민카드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까지 하고 나서 이제 분계로 커서가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 분계는 자,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4번 카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 카드에 다른 것들은 다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은 자동으로 다 왔지만 지금 차변에 미수금이라고 자동 분계가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왜냐하면 요거는 상거래이기 때문에 상거래를 카드 결제했기 때문에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자, 뭐로 쓴다? 외상 매출금 또는 외상 매입금을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차이 알고 계시죠? 자, 예를 들어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그 결제한 재화가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상품이다. 즉 우리 주요 상거래를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이 아니고 뭐다? 외상 매입금이나 외상 매출금이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거래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거래 이외인 경우에는 미수금이 맞지만 요거는 상거래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고, 문제에도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보시면 7번 나와 있죠. 22번 현과 유형입니다. 자, 현과 유형은 제목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카과와 뭔가가 다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카과는 카드 매출이었다면 현과는 뭐다? 현금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22번 현과 유형을 씁니다. 중요한 건 뭐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현금 영수증에 동그라미를 해주시고요. 자, 이 유형도 마찬가지로 공급 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해야 이제 자동으로 분리가 되는 그러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월 12일 분계를 볼게요. 이민정 씨, 비사업자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일반 개인이다 라는 것이고, 제품을 110만 원에 현금 판매했대요. 괄호 안에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즉 요거는 과세가 되는 재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거를 현금 판매했고, 거기에 플러스로 중요한 건 뭐다? 현금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교부했다. 요 두 가지가 만족되면 현금 과세라는 유형을 쓴다라는 거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8월 12일 날부터 분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자, 유형은 매출 중에서도 현과죠. 22번 여기 나와 있죠. 22번 눌러주시고, 품목은 제품이고요. 수량과 단가는 나와 있지 않고 바로 공급가액에다가 입력을 할 건데, 지금 110만 원,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를 공급 가액 칸에다가 입력을 하면 엔터 침과 동시에 부가세가 자동으로 분리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카과와 건별 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 공급처명에 F1을 눌러서 이민정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치면, 자, 이민정이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분계로 넘어가죠. 분계. 자, 분계는 뭐예요? 우리 현금이기 때문에 입금 전표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단에 보시면 1번 현금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입금 전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됐고요. 자, 자동 생성된 거, 자, 특별히 이상한 거 고쳐야 될 거 없죠?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고 엔터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금 과세에서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이제 현금 결제를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한 경우에 현과를 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됐었죠. 자,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카과랑 현과 이 두 가지를 했잖아요. 지금 이 두 가지는 매입이 아니고 우리가 매출을 했을 경우에 쓰는 두 가지 유형이었다면, 반대로 매입했을 때도 현금 영수증을 받고 매입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카드로 우리가 구입을 하고 매입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매출 유형이지만 반대로 매입 유형이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를 294페이지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294페이지. 자, 294페이지에서 지금 매입과 관련된 대응되는 유형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94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13번, 57번 카과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우리가 방금 봤던 매입 유형과 대응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방금 봤던 17번
매출 유형의 카가는 우리가 매출했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카드로 매입했을 때는 57번 카과 유형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12월 19일 분계를 보도록 할게요. 딜리션 식당에서 영업부서에 회식을 하고 음식 대금 88만원, 자,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즉,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우리가 매입한 거죠. 우리 회식을 하고 우리가 돈을 낸 거기 때문에, 자, 법인카드인 기업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괄호 안에 보시면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하였다.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카드로 결제를 했고 그 카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 표시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충족이 되게 되면 세금 계산서를 안 받고 카드 매출 전표만 받았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요 57번 카과 유형을 선택을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이번에는 매입하는 매입자의 입장에서 카드로 결제했을 때, 자, 우리가 카가 57번 유형을 쓰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12월 19일이고요. 자, 이번에는 매출 쪽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매입 쪽에서 보는 거고, 매입 중에서도 우리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카드로 구입했기 때문에 57번 카과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목은 자, 음식 대금이라고 쓸게요. 음식 대금. 그 다음에 수량 단가는 없고요. 자, 요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 분리가 됩니다. 88만 원이죠. 부가세 포함. 88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자, 부가세가 8만 원 자동으로 분리가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우리가 매출했을 때 건별 카과 현가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코드에 F2번을 눌러서 공급처명 딜리션 식당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 두 번 치면 밑에 신용카드사라고 나오죠. 이것도 우리가 매출했을 때 카과랑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사에서 말풍선 모양을 눌러서 우리가 어떤 카드 썼어요? 자, 기업카드로 썼다라고 했죠. 기업카드 선택해 주시고 엔터 치면 분계라고 나옵니다. 분계는 우리가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카드라는 4번을 선택해서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되겠고, 지금 자동 생성 분계를 보시면 지금 미지급금, 즉 주된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맞죠? 맞고 부가세 대급금도 맞지만 지금 차변에 원재료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원재료 F2번을 눌러서 우리 영업부서의 회식에서 돈을 썼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계정 과목 쓰나요?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쓴 거죠. 그러면 복리후생비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 아닌 영업부기 때문에 800번대 복리후생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정 과목까지 수정이 됐으면 엔터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뭐 카드건 현금이건 이러한 것들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카드나 현금이라는 분계 유형을 쓰는 것이지 내가 일일이 차변 대변 다 입력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혼합을 써도 무방합니다. 차변 대변만 제대로 들어가면 무방하다라는 거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12월 20일 분계도 있죠.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 운송용 차량을 동덕 카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점검을 받고 부가세를 포함한 대금, 자, 부가세 포함한 대금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요건 뭐예요? 우리가 카센터에서 점검을 받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죠. 자,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자, 우리 방금 봤던 문제와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금 차량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는, 즉 우리 차에 대한
승용차에 대한 그런 것들은 부가세 불공제 항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요거 차량이라는 얘기만 보고 부가세 불공제 요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인트가 뭐다? 이건 그냥 일반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 운송용 차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물차는 우리가 부가세 불공제 대상 차량에 제외가 됩니다. 즉 불공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고 그 다음에 과세가 되는 이 대금 55만 원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형을 제공받고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우리가 카과라는 유형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입력을 해볼게요. 12월 20일이고 마찬가지로 매입 중에서도 카과 57번 유형, 그리고 품목은 점검비라고 쓰고요. 공급가액에 마찬가지로 공급 대가, 즉 부가세 포함된 55만 원을 입력하면 자동 분리가 되고 공급 처명에서 F2번을 눌러서 동덕카센터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신용카드사 말풍선 모양 해서 신한카드라고 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분계는 카드, 4번 카드로 써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고 이번에는 어떤 계정 과목 써야 되나요?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차량 유지비고 차량 유지비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 본사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사용한 화물차이기 때문에 500번대 차량 유지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김에 우리 매입 중에서도 현금 과세 매입을 보도록 할게요. 14번이고요. 61번 현과 유형입니다. 11월 12일 날 본사 사무실에서 사용할 책상을 주식회사 멋진 가구에서 구입하고, 구입 동그라미. 요거는 우리가 매입 매출 중에서 매입이구나 라는 거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대금 143만 원. 가로 안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체크.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재화를 우리가 구입한 거구나. 그리고 요거를 현금으로 지급한과 동시에 현금 영수증 동그라미. 현금 영수증까지 우리가 받았구나. 요 세 가지 요건이 만족하면 현금 과세, 즉 61번 유형을 씁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11월 12일이고요. 방금 우리가 판단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매입 중에서도 현금 과세다, 즉 61번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품목은 책상이죠. 책상을 우리가 구입한 거고 마찬가지로 수량과 단가는 지금 문제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공급가액을 바로 입력할 건데 이 현과도 마찬가지로 공급가액 칸에다가 공급 대가, 즉 부가세 포함된 143만 원을 입력을 하면 부가세가 자동 분리가 되는 그러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공급처명은 F2번을 눌러서 멋진 가구로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카드로 넘어가죠. 분계 유형이죠. 분계 유형으로 넘어가면 지금 우리 현금으로 지급한과 동시에 현금 영수증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유형은 뭐예요? 1번 현금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하단에 출금 전표가 자동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출금 전표고요. 부가세 대급금 13만 원, 요거는 맞고요. 지금 출금에다가 이 계정 과목이 차변에 원재료로 왔죠. 근데 지금 우리 원재료 구입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떤 거 구입했어요? 본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비품을 구입한 거잖아요. 즉 책상. 우리가 사용할 목적으로 이런 유형자산 구입했다 그러면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 쓰죠. 비품으로 원재료 계정 과목만 바꿔주시면 되고 엔터를 치면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라는 창이 뜨는데 따로 문제에 요거 해라라고 있지 않으면 그냥 패스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봤던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매출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상관없이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을 때 카과 또는 현과를 쓰고
이러한 카가나 현가는 금액을 입력할 때 공급가액에다가 뭘 쓴다? 공급 대가, 즉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쓰면 자동 분리가 된다라는 거. 어떤 유형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건별과 오늘 봤던 카가, 현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